안녕하세요. 이번 주 송교수 TV에서는 데이터 오라클 문제와 체인링크를 다루게 되는데 데이터 오라클 부분을 설명할 최영교입니다. 저는 지금은 미디움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회사의 치프 아키텍트 CA로 있습니다. 최근 미디움은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블록체인 코플레이를 인수하였죠. 이번 주의 주제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1부 데이터 오라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체인링크 코인 분석 자체는 이쪽 전문가이신 송영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데이터 오라클 부분에서 블록체인과 오라클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체인링크가 탄생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블록체인에서 이제 그 제3세대라고 보는데 1세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2세대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소개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진 그 DApp들을 이제 2세대라고 보고죠. 2세대를 넘어오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들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특히 블록체인이 가장 그 실생활에 쓰이게 되고 쓰이기 시작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이런 그 금융 쪽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계약, 금융에 관련된 계약 부분들인데 이런 계약이나 금융 쪽을 하려다 보면은 이 블록체인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록체인은 그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 때문에 직접 그 합의 알고리즘이 외부 데이터를 직접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체인링크가 탄생된 것이죠. 먼저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좀 개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 서비스도 결국은 IT 기반의 서비스가 되겠는데, 그 많은 그 기반 기술들, 어떤 그런 그 스마트 디바이스랄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혹은 AI 기술들, 이런 많은 그 DB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 기반 위에서 어떤 그런 웹 서비스 뭐 연결된 그러한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블록체인들은 한번 그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 체인에 들어간 데이터들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것은 해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오고 하는 것들 어렵죠. 특히 이 서비스 레이어, 곧 피처 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랄지 이것들이 작동되면서 그 디지털 지갑 그리고 탈중앙화된 응용 소프트웨어 DApp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체인에서의 어떤 그런 거래 정보나 지갑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의 정보들이 어떤 조건으로서 작동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그 많은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한 데이터들에는 어떤 그 블록체인 자체에 들어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고, 블록체인에 들어있지 않은 오프체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라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IPFS라는 블록체인 위에서의 그 탈중앙화된 파일 시스템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이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블록체인 바깥에서의 그 시스템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 이 오프체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인풋으로서 넣어줄 것인지.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그 DApp의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온체인 데이터들, 곧 체인 자체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온체인 스토리지인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온체인 데이터, 오프체인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작동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결과들이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서비스를 볼 때 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이것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오라클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프체인 데이터가 온체인 데이터로 바뀌기 위해서 현실 세계와 블록체인의 중간에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나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오라클 문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곧 중간자와도 같은 그 오라클, 그의 신뢰성, 이것이 오라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에 쓰이게 되는 데이터들의 그 소스는 크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오프체인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오는 데이터들로서는 어떤 센서 데이터랄지 IoT 데이터랄지 그 다음에 각종 인베리드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드웨어 자체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드웨어의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고, 이것은 그 자체의 신뢰성을 또 검증하는 많은 그런 레이어들이 있고,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드웨어 오라클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오라클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데이터의 그 리소스들이 어떤 그런 그 빅데이터 분석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어지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또 많은 그 미들웨어 등등의 소프트웨어 등이 있겠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그 버그가 있을 수 있고 또 해킹이 가능한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이죠, 특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많은 그 보트라고 하는 자동 그 자료 수집기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이 자료 수집기, 그 보트이 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빈도수,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트는 그 활동하는 방식이나 그 빈도수가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빈도수랄지 이것이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수집되고 블록체인에 넣어지는 그 데이터,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라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신뢰성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데이터 오라클 문제는 좀 좁혀서 말한다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어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보통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의 합으로서 D앱을 구현한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그 탈중앙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인풋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자체, 그 다음에 체인 자체에서 오는 그 온체인 데이터들이 있고, 이건 어쩌면 쉽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져오는데, 또 한 축의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들, 꼭 기존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프체인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인풋으로서 넣어주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 해결 방안들이 현재 나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투표에 의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어떤 그런 그 나열에 있어서 그 중간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이런 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것들에 의한 중간자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 의한 방식은 결국은 어떠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 오프체인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1인 1표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시빌 어택이라는데 굉장히 취약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지분 증명 방식의 1토큰 1표 방식의 그런 POS, Proof of Stake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부익부, 비익부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많은 토큰을 소유한 사람은 많은 어떤 그런 지분 행사,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그런 사실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왜곡된 어떤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투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그런 지분, 유임 지분 방식이겠죠. 크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유임 지분 증명 방식인 디포스. 그것의 문제점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중 유임 지분 증명 방식, 더블 디포스이라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유임 지분 방식에, 참여하여서 이것은, 투표 방식에 의한 데이터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악의적인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페널티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팅 방식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례로서 아토믹 수합 방식에 의한 그런 투표자들에 의해서 데이터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거라는 미래 예측 프로그램, 미래 예측 블록체인이죠.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런 보팅 방식입니다. 예, 레이싱 같은 개념의 어떤 보팅에 의해서 데이터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어떤 오프체인 데이터의 중간값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받아들여지는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중간값이라는 것, 중간값이라고도 하죠. 이 미디어는 평균값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용한 외부 오프체인의 데이터들을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값을 이제 미디안 값이라고 하는데, 특히 암호화폐가 교환되는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많이 이 아토믹 수합 방법을 쓸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거의 미디어나이즈라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의 어떤 값을,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쇼핑몰의 값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되는데 어떤 필요할 때 오프체인 데이터이죠. 그때도 어떤 값이 필요한데 어떤 여러 군데에서 그 아이템이 팔리고 있을 때 그 쇼핑몰의 중앙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미디어나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중간자가 전체 물건값 대 중앙값을 결정하여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인 미디안 방법이 되겠죠. 그 사례로서는 메이커 다오, 메이커 토큰을 만들 때, 이제 다이 토큰을 발행할 때, 이더리움을 시각의 어떤 그런 US 달러의 가격에 맞추어서 다이 토큰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가격, 이더리움의 가격을 결정해 주는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의 중간값을 결정해서 넣어주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발행하는 메이커다오에 넣어주는 미디어나이저 오라클이겠죠. 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해결 방법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좀 이것은 사업적으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기업, 조직이나 단체 혹은 이제 그들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많은 API가 있어가지고 이 서비스를 곧 미들웨어, 이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간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중간자가
많은 API를 잘 정의된 API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그 API를 부름으로써 적절한 순서로 부름으로써 값을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그 오라클라이저라고 했던 그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프로볼로 이름을 바꿨죠. 회사에 프로볼, 그다음에 블루젤, 아이캐시, 그다음에 톰슨 로이터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들이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야는 그 암호화폐 가격이랄지 어떤 그런 쇼핑몰의 가격이랄지 어떤 이러한 것 등등 그다음에 어떤 그 선물 거래 가격 이런 것 등등을 넣어주는 영역이 조금 다르지만은 역시 독보적인 그런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번 주의 그 주제이기도 한 체인링크가 되겠습니다. 체인링크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등등이 그 포함되는 이 크립토 금융 영역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코인에 대해서는 제 2부에서 아무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송영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투자는 스스로의 판단이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꼭 체인링크에 투자하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